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민식이법이 주목받은 이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가 어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주요 내용을 보면요.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위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고요. 네. 또 무인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또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 방지턱 같은 도로 안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민식이법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좀 살펴보면요. 네. 당정이 이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민식이법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랑 또 내일 모레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29일. 예, 거기서 통과될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네. 또 민식이법 외에도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같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중에 최근 여론 압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 법안 소위를 겨우 통과한 게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한 민식이법하고 네. 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인목 설치를 하도록 한 하준이법 2개가 전부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가 있고요. 또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민식이법하고 하준이법이 각각 안건으로 올라올 텐데요. 예. 근데 또 여기를 통과해도 법사위가 남았고요. 거기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법사를 또 거쳐야지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그 전체회의 거쳐야 되고 법사위 거쳐야 된다는 게 벼락치기 해야 된다는 네, 이야기인데.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게요. 참 예. 이거 만약에 통과 안 되면 국민 지탄 받을 겁니다. 정말로. 국민과 저의 또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본인도? 네, 네. 좀 열심히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어제 기준 일주일째 단식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네. 그게 화제가 됐는데요. 네. 유승민 의원이 현장에서 3분가량 황교안 대표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네,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요. 네. 두 분이 이제 야권 보수를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보수 통합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라는 예. 그런 관측이 있고요. 예. 또 유승민 의원이 이달 초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대표였을 때 그때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선언하자가 좋다고 이렇게 화답을 하고 이후에 처음 만난 겁니다. 어제. 예. 근데 뭐 예. 3분 만났다면 3분. 예, 3분인데 뭐 지금 단식 중이라 기력이 떨어졌으니 3분 이상 대화를 하기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찰나와 예. 같은 시간에 보수 통합 얘기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만난 것 자체에 상징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근데 네. 그 선거법을 고리로 양쪽이 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 유승민 의원이 어제 변혁 비상회의를 마치고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의석수 기준으로 현재는 99명이 네. 찬성해야 되고요. 네. 변혁 소속 의원이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법 저지를 위해서 연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 통합 논의가 재개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리버스터 연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네. 되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주치의였던 백선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선아 교수가 서울대병원하고 공동으로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많이 아시다시피 백남기 씨가 2015년 11월 14일에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고요. 네. 이듬해 9월 25일 날 숨졌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의 의견에 따라서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씨 사망 진단서의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해서 논란이 됐었고, 엄청 논란이 그렇죠. 됐었죠. 예, 2017년 6월에야 사인을 외인사로 좀 네. 공식 바꿨고요. 네. 그래서 유족은 이 과정에서 고통을 겪기 때문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하고 백선아 교수가 배상금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서울대병원 이걸 받아들였는데 백 교수가 불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백 교수에 대해서 어제 선고를 따로 내린 겁니다. 근데 판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외인사가 명백하다는 얘기고요. 네.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 폐혈증, 급성 심부전증에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네. 이건 외인사가 명백한데 이를 명사로 또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거는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의료 상식이 없는 우리도 알고 있는 얘기 그렇죠. 좀 이상했죠. 많이. 그러니까요. 예. 네. 또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세가 심장 정지하고 심부전인데 네. 이걸 사망 원인으로 기록한 것 자체가 오류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뭐 백선아 교수 쪽에서는 아주 강력히 반발했다면서요. 네, 이거 판결에 앞서서 화해 권고 불복에 따라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재판부가 이건 오래 기간 심리를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또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네. 어제 판결을 내린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 교수 측 법률 대리인이 오늘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그런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자 재판부가 또 퇴정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항소한다고 합니다. 개인적 말씀을 잠깐 드리면 사필 규정은 역사의 진리다. 네. 다만 속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항소를 했으니. 그래도 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